일본의 매출이 그래서 1억 2,500만 명 되는데요. 내수 시장이 커요. 일본도 에너지 및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고 국내 수요 약해서 그래서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2023년도에도 2020년도 계속 적자세가 무역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수소에너지 등장하면 이 부분이 사라져서 무역 흑자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 그렇지만 자동차에 의존하는 이런 수출비는 굉장히 높아서 중국 자동차의 성장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국의 이렇게 현대 기아차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일본의 이런 토요타라든지 아니면 모든 주요 자동차 수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것이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수입 대금 결제를 위한 달러 수요 증가로 엔저 현상이 지속되고 수입 비용을 더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한국에는 일본의 주요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그래서 그러고 있고 그래서 에너지 자원 부족 문제가 일본의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일본의 무역 적자가 약간 수소했으나 수입액이 감소, 수요가 좀 안 좋아가지고 수입을 좀 덜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게 무역 적자는 계속되고 있다. 경상수지는 경상수지 일본의 경상수지를 보면 2024년 회계하는데, 그러니까 그 영업 보통 뭐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수입과 수출 대비해서 24년도에 엔화를 전 세계 풀어서 거두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풀어갖고 투자 수익이 있는데 2024년 회계했는데 사상 최대 흑자 41조 7,114억 원을 기록했다. 큰 폭의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투자소득, 일자소, 엔저 현상으로 해외 자산, 투자한 자산이 수익에 증대되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 여행수지 이런 데의 서비스 흑자가 부분이다. 무역 적자를 상쇄하고도 흑자 고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자기네들이 현금 자산이라든 자산이 많다라는 거죠. 강력한 엔저 현상으로 달러가 상세를 이제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달러로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서 투자 배당금 이자 수입이 크게 늘었다. 이렇게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팬데믹 활용 이렇게 엔화가 지금 오늘 얼마인가 볼까요? 엔화 잠깐만요. 일본은 경상수지는 지금 사상 최대인 것 같은데요. 엔화가 달러 대비해서 일본인이 엔화가 오늘 날짜로는 미 달러 대비 5년 만에 강세 이렇게 나와 있네요. 소폭 강세. 일본이 달러 이렇게 자기네 엔화를 풀어서 재정을 갖다가 풀어서 한다라는 이런 뉴스가 있어서 그래서 1달러가 156엔대로 중반 하락 출발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달러 미국의 달러가 강세를 띠면은 여기서 만약에 156엔대다 그러면 150원대다 그러면 자기네가 이렇게 원래 예전에는 1,300원대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1달러가 자기네 통화가 가치가 이렇게 절하가 돼가지고 가치가 폭락해서 1달러로 1,300원, 1,300엔을 이렇게 환전할 수 있었는데 1,500원이는 1,300이 아니라 130엔을 환전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통화를 생각하고 150엔을 환전했다 그러면 그리고 엄청난 이익을 거둔 이게 이제 투자 수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부터 자기네들이 엔화를 풀어갖고 전 세계 투자를 했고 그 돈이 지금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어요. 엔화 엔캐리 자금 규모를 보면 엔캐리 자금 규모를 보면 약간 2025년 9월 2일자 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약 506.6조엔 이렇게 해서 3조 4조 달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장부상으로는 370조 원인데 실제로는 3경원 이렇게 엔캐리자가 아무도 규모를 모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달러 엔화 간 FX 스와프 규모까지도 14조 달러, 이게 약 2경원 가량, 요즘 외국인이 공식 자산으로 보유한 것은 1조 달러다, 이렇게 1360조 원. 이렇게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게 미 달러를 지탱하는 이렇게 주요 자금이죠.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는 수백조 원의 수경원까지 널뛰게 하는데 아무도 이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갖고 있는 회외 자산, 즉 현금 자산에 대한 돈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엔화 대출 수요가 증가했는데 외해 외화 표시 엔화 신용 공예에서 그래서 장부에 표시되지 않는 종류의 캐리 트레이드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외화 스와프, 달러를 주고 만기가 될 때 엔화로 상환하기라는 계약을 맺으면 엔화 대출을 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그쪽에서는 엔화로 이렇게 갖다 상환하기를 하면 달러를 주고, 뭐 달러가 자기네들 엔화로 이렇게 상환한다 그러면 자기네들의 엔화 이렇게 그날 환율해 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150원에게 150엔을 빌려줬다라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 금액으로 이렇게 갖고 오면 괜찮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갖고 빌려줬다, 이렇게 이런 것도 있네요. 그걸 외화수표라고 하는데요. 외화수화프. 달러 엔화 간 FX 스와프 규모는 14조 달러, 2경원 가량이다. 외국인이 공식 자산으로 보유한 것이 1조 달러, 1360조 원, 이렇게 해서 일각에서는 이게 그것도 아니다, 20조 달러 있다, 이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장부에 이렇게 써있지 않은 제로 금리 정책을 펴는 일본 정부 해외 투자 모든 자금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런 일본 정부 전체가 거대한 캐리 트레이드에 관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만 청산을 하더라도 규모가 엄청난 자금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제가 일본 미 달러가 이렇게 문제가 될 때 이렇게 국채를, 미국 국채라든지 미국 시장에 주요하게 투자를 하고 있으면 그것이 청산할 때 미국 시장의 충격이 엄청나게 클 거다라는, 그렇게 생각. 아시아 통화 출발과 더불어서 이제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본 미국의 입장에서는 국가 통화로 전환을 하면 그냥 상관없이 막 키보드 찍어서 내내주면 되는데, 전환이 안 되고 민간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하는 이렇게 꼬갖고 하는 그런 유한 자본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데는 다 자기네 통화를 자기네 발행하는데요. 일본도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 그러면 키보드로 돈 찍어서 미국 은행과 주요 기업들에게 돈 빌려주고 자석에 탁 투자해라 그러면 거기서 투자 수익이 생기는 부분이라, 그 투자 수익으로 인해서 무역 적자를 감소시킬 수 있겠네요. 일본처럼. 네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본의 엔화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달러 가치가 지금 줄어들어서 거기서 청산을 하고 이쪽으로 올 수 있는, 달러 가치가 하락했으니까 다시 일본 본국으로 투자하거나 유로화로 이렇게 투자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겠네요. 2026년도부터 이 달러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엔화가 지속적인 저평가면은 그렇죠. 계속 미 달러 자산이 이렇게 고평가가 되게 계속 자산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쪽을 안 팔아도 되는데 그쪽 자산 가치가 되게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국채로 투자하거나 달러 표시를 했다 그러면 그쪽에 부동산이 폭락을 하면 팔아야 되죠. 그래서 누구나 그건 뭐 당연한 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청산됐다. 이게 1조 달러에서 이게 엔캐리드 트레이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게 알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시장에 있어서 주요 뉴스를 말씀을 드릴게요. 다카이치 총리가, 사나이 총리가 핵잠 도입을 검토를 공식화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일본 정부 비핵 3원제 균열, 이렇게 일본 정부 보고서 수도권 규모 7 이상 직하 지진대 1만 8천 명 사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야오닝 항모전단이 일본 오키나와 해역에서 무력시 갈등 전선 확대, 200조 원을 일본 정부가 경기 부전을 해소하고 고물가 부담 줄이기 위해서 21조 3천억 우려동량 200조 원을 푼다.
쌀값, 영입비, 에너지 요금을 직접 준다라고 나와 있어. 거기는 키보드로 돈 찍어서 하니까 나중에 빚 나면 제로로 만들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미국이 지금 최대 약점이 바로 국가 통화가 아니라는 점이 최대 약점인데, 이것은 영국도 동일하다. 빨리 전환해라. 그리고 영국은 자체 무역 적자, 경상수지 적자가 커서 미국이 이걸 좀 사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알래스카로 물류가 터서 물류를 중국 대비해서, 중국이 이렇게 거기에 유럽으로 10일, 15일 걸린다면 미국은 2달 걸려, 2달. 그래서 미친다고요. 주문하면. 그래서 다른 나라가 미국에 투자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의료비 부담, 의료비라든지 복지비 부담, 물류비가 너무 다 도로 운송이기 때문에 이게 한 군데 항구가 막히게 되면 수출에 엄청난 지연이 있어서 주문을 할 수 없는, 납기를 맞출 수 없는 상황이게 돼서 철도로 알래스카를 철도망을 많이 건설해가지고 항구로, 이 항구가 안 되면 다른 항구로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낫죠. 수직 이착륙기가 등장을 언제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화물 지금 당장은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미국 정책이 그렇게 아직 뒷받침 못하고 있어서 알래스카 쪽으로 120km 이상, 그다음에 고속 관광 열차 도입해서 미국 전역을 유럽처럼 각 년마다 테마를 주고 개발해서 미국 부동산이 뛰어오르는, 전 세계 투자가 이루어지게 하는 분위기를 이루어줘야 돼. 그러면 중남미라든지 북미까지 통합해서 이렇게 달러권 편이니까 영국을 일단 달러로 살리고 파운드 사서 영국 영연방을 흡수하는 식으로 이렇게 달러권으로 편입하는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게 돈을 풀어가지고 키보드로 찍어서 전 세계 투자로 나가라 해서 돈 수익을 거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통화를 자립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글로벌 경제는 계속 확장 중이기 때문에 돈을 공급해줘야 돼요. 그래서 돈을 가져오면은 거기는 달러로 어디 살 곳이 없어요. 달러가 부족해서 사기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통화를 보유를 하고자 그 나라 교육을 확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달러 보유 가치가 낮아지게 되면 폭락은 망하잖아요. 부동산 투자하거나 달러집 보면 폭락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통화를 살려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이 존재한다는 거죠. 충분히 달러를 공급해줘서 돈을 벌게 해줘야지 달러의 지평, 달러의 점유율이 늘어나는 건데 오히려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자기네 민간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게 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세계 최대 가시화 자키가리와 원전 재가동 임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일본의 수출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으나 지금 미국 달러가 폭락을 하게 되면 엔캐리 자금의 대그 청산 문제가 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경상수지 부분에 있어서도 평가손, 그래서 미국 달러를 생각보다 많이 갖고 있는데 평가가 손을 일으키게 되면 손실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상수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본은 엔화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엔화가 이렇게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경상수지가 이렇게 투자한 자산으로 인해서 엔캐리 자금을 해서 흑자를 이루었는데, 그래서 엔화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부도날 문제가 없었는데 미국이 달러가 부도나면 엔화까지도 같이 빨리 거기서 가져와서 어디 다른 데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엔화가 무역 만약 경상수지 적자로 갔을 때 엔화 자체가 폭락에 대해서 엔캐리 자금에 대해서 대거 청산 이루어지게 되고 미국과 일본이 같이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아시아 통화를 갖다가 출범하려는 게 이유가 엔캐리 자금을 아시아 통화로 바꾸겠다 이런 움직임과 유럽연합 쪽으로 일시적으로는 가겠다. 아시아 통화 금방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미 달러가 만약에 지금 계속적 문제를 금융위기를 겪었고 2026년도에 좀 본격적으로 빚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많아졌다면 그만큼 위험이 큰 건데요. 상업용 부동산 채권, 이게 상업용 경기가 안 좋아서 그쪽 부분이 오피스 공실률이 여전하고 전망이 나쁘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주요 관광객 증가. 일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도 한
가까우니까 1,000만 명 이상. 일본 엔화가 저평가되다 보니까 이게 같은 대비해서 국내로 가느니 그냥 일본 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국의 관광객들이 증가를 2024년도만 880만 명 이상이 방문해서 지리적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예선 외국인 관광객 수가 3천만 명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 경신. 엔저 때문에 그래요. 엔저 현상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양국을 오가는 관광객 수가 역대 최다. 뭐 일본도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데 그래서 약 1,400만에 달할 것으로 항공편. 그럼 오고 가는 항공편이 장사가 잘 되겠죠. 이쪽으로 이제 항공편의 편입 편수를 좀 늘리든가 항공편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 여행사도 잘 되고 또 이렇게 항공사도 그쪽 편입한 항공사도 매출이 는다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팬데믹, 코로나로 인해서 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으로 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관광객도 두 자릿수 증가율로 급증 추세다. 그래서 한국의 방일 규모가 조금 약간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도 꽤 마냥하는 것 같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도 선방을 했는데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좀 증가하고 내국인도 뒤늦게 좀 증가해서 올해 한 1,370만 이렇게 정도, 1,360만 80만 이 정도에서 들어올 거 작년보다 약간 더 증가하거나 이런 수준이. 작년에 제주도 관광객이 2024년 제주도 관광객이 4년 연속 이렇게 2022년 1388만, 2023년에 1337만, 2024년에 1376만 명에서 4년 연속 1,300 넘어섰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17% 증가, 외국인의 증가로 인해서 저기 되게 뭡니까? 이게 저기 드림타워, 제주도 노영대 드림타워가 사상 최대 매출, 직원도 400명 새로 신규 채용하고 사상 최대 이익을 누리고 있다. 뭐 호텔도 잘 되고 카지노도 잘 되고. 거기 주변에도 장사가 식당이 엄청 늘어나고 잘 되고 있어요. 역대급 호황이라고 합니다. 2020년 3분기 누적 매출이 이미 작년 연간 매출을 넘어섰고 10월에는 호텔 카지노에서 654억 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300 연간 매출을 2024년 연간 매출 2,943억 원이었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내국인들도 많이 드나들어요. 거기 이제 필수 관광 코스로 자리잡고 주변에 이제 저희들 정한 오피스텔 300m 총총총총 걸어가면 같은 대로변으로 코너변에 343평을 모여가고 있는데 3층에 그 고도 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전에 뒤편에가 한 1억 원대 팔렸던데 그래서 평당 여기는 대로변인데 그 뒤편은 좀 들어가는 데 지역이죠. 그래서 코너변으로서 먹자고 하면 수백 개의 식당이 있는데 여기서 엄청나게 지금 장사 잘 되고 있어. 거기도 계속 식당이 건설 중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막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노영동 이렇게 제주도의 최요지인데 그래서 고도 완화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금융 부분이라든지 외국인 어떤 업체들이 기업들이 들어오거나 물류 기업들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노영동 쪽으로 이제 자금이 이제 글로벌 자금이 조금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이 장기적으로 중국도 아마 진출을 하겠죠. 중국 기업들도 그렇게 되면은 경쟁이 중국과 일본 그다음에 미국 간에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럽도 아마 진출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꽤 많은 숫자를 보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을 때 노영동 중심으로 해서 아마 부동산에 뜨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장기적인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이 3,339원으로 전년도 매출을 벌써 돌파를 했어요. 3분기 때 나머지 4분기까지 하시면
전년 동기에 비해서 가치를 동기에 비해서 70% 증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2025년 연간 4천억대 매출을 거의 3천억 작년에 매출을 했는데 이번에 4천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터 갖고 있는 꼭으로 장사가 잘 되니까 그 땅값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거기 2023년도에 발표할 때 한 거기가 8배 상승했다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자기 자산 평가. 이제는 장사가 더 잘 되니까 더 높게 올라. 덩달아서 우리도 이렇게 같이 뛰게 됩니다. 300m 걸어서 총총총이니까 좋은 일이죠. 30배, 60배, 100배 계시는 좀 하나님 축복해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장난입니다. 일본에 10년 전만 해도 저희가 그걸 한 14년 전에 샀는데요. 그래서 가족 간에 14년 전에 했는데 그걸 굉장히 좀 관심이 빠르게 뛴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헐어가지고 35년 내 구축이라서 고도원을 했을 때 직접적인 코너 건물이어서 가치는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주변에 상권 수백 개 식당 상권으로 그쪽에 이제 제가 제주도 쪽에 패션 거리라든지 이렇게 쇼핑 거리로 좀 만들어 달라 식당만으로는 한 게 어차피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내국인 외국인 그래서 주요 관광 명소를 만드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제주도가 만약 이걸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패션 거리라든지 뭐 다양한 상품군을 거기서 좀 밤에도 불야성이겠지만 그럼 부동산 거의 폭등합니다. 이제 저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좋은데 금융이 노영동 쪽으로 어차피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 금융, 유럽 금융, 전 세계 금융이 반드시 들어오면 물류 기업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되고 경쟁적으로 인구 수를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가 지리적으로 아주 요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중국이 진출할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반도체 공단을 만들지도 모르죠. 그건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네. 일본의 주요 뉴스를 보겠습니다. 주요한 부분은 결국 경제거든요. 그래서 다 먹고 살자는 거기 때문에 경제 부분이 지금 제일 부분인데 일본에 들어가는 뭐 이렇게 자질구레한 것은 나중에 또 검토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일본도 핵잠을 갖다가 보유한다 이렇게. 일본이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달러가 좀 어느 가치가 하락하고 또 일본 엔화가 강세를 띠고 있어서 일본의 엔캐리를 갖다가 청산을 어느 정도 하는 움직임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또 그 지진 문제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일본 소프트뱅크가 오픈AI에 410억 달러를 투자 완료했다. 11% 지분을 확보했다라고 2025년 11월 31일 에서 11시 45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본 타이완 포유 훈련은 긴장 고조 행위 중국의 우려 전달.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오픈AI에 410억 달러 투자 완료 11% 지분 확보. 이렇게 중국 반도체 정부 중국이 생산 내 국산 장비를 50% 의무화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 일본 오키나와현 북북 동북 동쪽 지역 해역에서 규모 5.6 지진이 발생했다. 이렇게 그렇죠. 지진도 일본의 주요 뉴스죠. 일본으로서도 좀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도 핵 추진 항모를 건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네 번째 항공모함에 원자로 경남 용기로 추정되는 물체를 탑재했다라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주요 부분에 이렇게 대만과 더불어서 약간 전쟁, 무력 부분에 갈등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타이완을 포유를 하고 있고 이것이 일본이라든지 미국, 독일 이런 그 부분들 타이완 또는 이것을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 무기 판매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본에는 곰이 출몰이 많은가 본데 올해 4월에 지금 10월 달에까지 해서 거의 1000마리, 그 10,000마리 정도 포획을 해 9,867마리를 포획해서 사상 최다. 곰이 엄청나게 많군요. 사람을 습격한다는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올해 이런 부분. 우리나라 같은 올해로는 수출이 역대 최대인데 나중에 지금 2, 3년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수출은 놔두고 이렇게 내수 시장만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해외로 떠나는 영국 청년들에서 한국, 일본, 아시아나 두바이 등에 눈 돌려 일본 도쿄로 거주 중뭐 이런 움직임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 중에서도 이쪽에 어느 정도 인구수를 보낼 수도 있다. 기업의 형태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주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예상이니까 뭐라 하지 마세요. 네네. 타이완과 일본 상호 방문은 역대 최대. 일본이 중국이 6세대 스텔스기 제36 시제기를 슬쩍 공개했다. 일본의 경제활동 인구가 7천만 명을 첫 돌파를 눈앞에 둔 일하는 노인과 여성이 증가를 했다. 일자리가 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일본이 내년 1월에 태평양 미나미 토리시마 인근 해저에 매장된 히토리에 대한 기본적인 시험 굴착을 개시한다. 히토류가 좀 이게 조선업 부활 노리는 2035년까지 설비 투자에 3조 원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본 내년 예산안 사상 최대 1,126조 원.